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양가가 정말 미칠 듯이 오르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우회로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딱 두 가지 유형.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것도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아무튼 스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 넘어가셔야 되죠. 그만큼 가격적인 면에서 주변 시세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분상제라도 요즘 뭐 고분양가로 마구마구 밀고 나오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잘 걸러내셔라. 지금 상황에선 연말 정말 집값 궤적이 극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서 무턱대고 진입을 위한 진입을 하신다면 허리 디스크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맥킨지 운동 잘 하셔서 평소에 자금 허리 관리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쪽 반대로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건데, 그만큼 늘 자금 관리를 반대의 경우를 놓고 생각하셔야 자금이라는 허리가 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분상제 아파트는 우회로를 찾는 수요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초기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할 수 있는 파일을 줄이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 뭐 시세 차익으로 아파트 사서 돈 벌었다는 말과 비교가 될 정도로 초기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커버 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시세 범퍼를 딱 둘러쌀 수가 있어서 이후 집값 급변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선 분상제 아파트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무순위 줍줍. 요즘 뭐 쏠쏠하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도 그냥 미분양으로 인해서 쏟아지는 고분양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곳들 제끼셔야 되죠. 자칫 서울권이라 해서 무조건 무순위로 진입했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그대로 이전의 고분양가를 떠안고 가는 상당히 어이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이런 유형의 청약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낚싯대 던져 놓는다라고 생각하고 광클릭을 하는 게 속이 편하죠. 그 중에 정말 역대급으로 나오는 무순위들도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서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진입이 가능하거나 3, 4년 전 분양가로 나와서 초기 분양가가 착한 것들 위주로 들여다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덜컥 걸리는 수가 있으니까 로또 한다는 심정으로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의 스탠스, 분상제 아파트와 무순위 줍줍, 두 가지 캐릭터를 확실하게 가진 곳들이 오늘 등장하게 됐죠. 이 두 곳은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한데, 먼저 분상제 아파트, 바로 파주운정 제일풍경채 GTX-A가 올해 12월에 개통이 되죠. 그래서 파주가 이 검단 신도시만큼의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한데, 연말 집값 분위기에 따라서 B역세 아파트들은 날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입지라면 한번 고려해 볼 만도 하고, 아마도 분상제 단지로서는 파주운정에서 광역교통망 도보권 마지막 단지가 될 가능성 아주 높아졌고요. 그만큼 입지적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분양가죠. 30평대가 4억 8천, 74제곱이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 84제곱은 5억 5천 수준, 딱 1억 정도가 오른 수위를 보이고 있어요. 아무리 이 분상제 아파트라도 분양가 고공행진이라는 분위기 무시 못할 정도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변 시세는 대략 운정 아이파크가 8억 가까이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양가는 뭐 그래도 분상제 간판을 달고 있는지라 주변 시세보다는 좀 낮은 수위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날짜 7월 22일로 특별 공급, 내일 7월 23일 1순위 공급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역세권 분상제 아파트라는 점이 눈에 들어오기는 한데, 분상제 아파트가 5억이 넘어가는 것도 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습니다. 잘 점검을 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방금 모집 공고가 떴는데 무순위 줍줍 단지, 여기는 올해 나온 줍줍 중에 거의 역대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죠. 바로 동탄역 롯데캐슬이 무순위로 나왔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여기가 뭐 22억 찍었다 해서
난리 난 것 아닙니까? 서울 상급지를 능가할 수 있겠다라는 말들이 난무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올라간 궤적에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식어가는 모습은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무순위 집중이 나왔어요. 의외죠. 전체 5세대 정도, 무순위 치고는 꽤 많은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평면 타입도 65, 84, 102제곱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왔는데, 일단 제일 급 관심은 분양가죠. 역대급이라는 말을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초기 분양가 간판을 이마에 그대로 붙이고 나왔어요. 별이 5개. 65제곱이 3억 6천, 그리고 84제곱이 4억 7천, 게다가 102제곱은 5억 7천 선으로 나왔습니다. 특공과 일반 공평하게 나뉘어서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84제곱에서도 한 세대가 더 나왔죠. 여기도 분양가가 4억 8천 정도 되는 거고, 아무튼 동탄역 롯데캐슬은 전체 규모가 940세대, 거의 동탄역과 붙어있는 입지를 가진 주상복합 형태의 대단지인데 3, 4억대로 무순위가 나왔다는 건 정말 2024년 역대급 무순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시세가 어느 정도 되길래 역대급인가? 일단 34평, 그러니까 84제곱 기준으로 볼 때 최근에 거래된 매매가가 14억 5천입니다. 호가는 16억 7천까지 올라섰어요. 아무튼 요즘 호가는 미친 듯이 뽐뿌질을 하는데, 이거 다 이후에 그냥 거품 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 높은 게, 지금 집주인들만 가격에 공기를 주입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빵빵하게 타이어에 공기 주입해 놓고선 기다리면 뭐해? 그걸 드라이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타이어 압에만 신경 쓴 채 막상 그 차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호가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동탄역 롯데캐슬은 호가로 따지자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12억이 싸게 나왔고, 매매가로 따져도 시세보다 10억이 싸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역대급 무순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4억 8천 정도 되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출 받아야 하는 것도 있고, 금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동탄역 롯데캐슬은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 활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일단 자체 전세 시세 들여다보면 84제곱 기준으로 6억 8천 정도 합니다. 분양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훨씬 높은 편이죠. 거의 2억 정도 높으니까. 당첨되고 빨리 세입자 드리려면 전세가 낮춰야 되는데, 분양가 수준에서 까이지 않고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2억 정도 높으니까 이 수준까지 낮춰도 세입자 구하기는 아주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첨 이후에 자금 때문에 그로 인한 대출 문제로 좋은 일이 생겼지만 극도의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물론 당첨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순위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라.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당첨이 되거나 말거나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냥 그렇게 낚시한다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면 훨씬 마음이 편하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평수도 27평이 12억 정도 하고 분양가는 3억, 게다가 41평도 22억 호가에 비하면 분양가가 5억 7천 정도 되니까 자체 시세와 벌어지는 갭이 어마무시할 것 같네요. 아무튼 두 유형으로 나온 무순위 동탄역 롯데캐슬 4세대로 나온 곳은 일반 특공으로 진행이 되고 계약 취소 주택들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로 나온 곳은 일반으로 진행이 되고 사후 무순위라는 것 인지하시고 잘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접수 일자는 7월 29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체크 잘 해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듯 합니다. 우회로를 찾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면 역대급 무순위일 수 있기 때문에 광클릭을 해도 손해볼 거 없죠. 일단 선당 후공, 당첨 이후에 포기를 해도 하등에 페널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당첨되고 포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규제사항은 아주 클리어한 편이죠. 비규제 지역에 해당되고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이 3년이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거주 의무 기간도 없어서 전세 바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당연히 분상제 아파트니까 이 정도 가격에 나올 수 있는 무순위 집중인 거고. 아무튼 지금 무순위를 통해서라도 경기권 아파트 보면 정말 호가에 무진장 공을 들이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집주인들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식으로 호가를 끌어올리는데, 당장 연말로 가면서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 높아서 지금 호가 올리는 건 정말 상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가능성 높은 거고, 자칫 급한 마음에 서둘자라는 인식이 확대되다가 최근 7월 중순 넘어서면서 현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죠. 매도세가 워낙에 강하게 호가를 밀어 올리니까
매수세가 뭐 아예 질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서울 집값이 상승세 궤적을 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집을 살 만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금리 불안 요소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무슨 재주로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트럼프가 재집권에 만약 성공하게 되면 금융시장 상당히 큰 변곡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11월 대선 전까진 내리지 말라고 한 거. 게다가 대통령 후보 연설 수락식에서 인플레 끝내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발언도 결국엔 감세와 관세 정책의 드라이브가 강하게 밀고 나올 건데 현실적으로 물가가 상당 부분 자극받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목표대로 인하하기에는 그 어젠다로 가기에는 현실이 너무 터프하다. 그러니 한국 금융시장의 혼조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집값은 상반기를 거쳐서 하반기 들어서 불장이라 불리던 모든 집값의 궤적이 그냥 호가불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급작스럽게 집값 분위기가 돌변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 집값은 알량한 지표 몇 개로 전체 부동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래 현장은 일주일 단위로 요사이 뭐 날씨 변하는 것처럼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딱 두 가지. 매도세가 지금 호가만 열심히 띄우는 호가 불장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늘어가지만 추세적인 거래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진성 거래는 더 이상 공격적인 면모를 가지지 못하고 조금씩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현상만 딱 봐도 앞으로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 집값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는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그리고 역대급 무순위 줍줍이 쏟아진 이번 주 첫 주의 시작을 알리는 한 주간이 될 수가 있겠네요. 휴가 기간이 겹쳐 있어도 부동산 시장은 시장 자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돈줄을 잡으려는 수요가 여전히 팽배한 상태지만 불장이라는 말이 어색할 만큼 지금 호가 불장만 무성해지고 실제 진성 거래는 움츠려들고 있죠. 이유는 집값을 너무 과도하게 올리기 때문에 결국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게 될 것 같고 미국의 대변화가 가져올 연말의 분위기 무시 못할 거고요. 틈틈이 분상제, 무순위 줍줍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그림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로빠빠 한복도빨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